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비덴트 관련해서 버킷 스튜디오의 공개 매각의 우선 협상자가 여러분 선정이 됐어요. 자, 이게 말이죠. 여러분 단순한 것 같지만은 상당히 델리케이트하게 지금 현재 이어져 있는 부분이고 이것이 진짜 비덴트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어느 정도 윤곽을 맞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버킷의 공개 매각이라는 게 과연 뭐냐? 네, 요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가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요한 말씀을 많이 드릴 테니까 경청 잘 해주시고 좋은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끝부분에는 제가 잭팟줄을 하나 말씀을 드리니까요. 네, 요즘 시장 좀 되죠? 네, 되는 장입니다. 이 잭팟줄도 여러분 꼭 관심 가지시고 대시하셔서 대박 내시는 매매도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비덴트 바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대단히 감사하고요. 비덴트의 회생을 위해서 끝까지 저도 영상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상 중요한 내용은 급작스럽게 나오고 또 좀 자세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무료 텔레그램 방에서 해소를 해드릴 겁니다. 네. 비덴트 입장,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해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세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최근에 사실 뭐 비트코인 시세 잘 아실 겁니다. 좀 조정을 좀 거쳤죠. 네, 조정을 좀 거쳤던 그런 부분입니다. 하지만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돌아 나오고 역시 그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역시 지대합니다. 네. 흔들다가도 다시 올라오고 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빗썸과 관련이 된 비덴트에 앞으로의 주가 거래가 풀렸을 때 그동안에 그 거래 못했던 부분에 대한 폭발력은 엄청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진행이 돼 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냐.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기사 예전에 보신 거 하나 있으실 거예요. 네, 바로 요겁니다. 그죠? 네, 요건데, 버킷 스튜디오의 경영권 M&A 우선 협상자로 LKS 파트너스가 선정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LK 파트너스는 뭐 변호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M&A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M&A 하는 업체에 매각이 되면 결국 빗썸과의 고리를 차단하면서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을 깨끗이 하면서 역시 그 버킷 스튜디오나 또는 이 비덴트 같은 경우 거래 재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은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매각가가 2,500억입니다, 여러분. 그죠? 2,500억이에요.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의 지분 37%를 매각을 하는데 이 매각가가 2,500억이다. 그러면 이게 그 버킷 스튜디오의 그 주식 전체를 100%로 봤을 때는 단순 계산으로 보면 한 7천억 정도. 그죠?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가 7천억 정도의 시총으로 평가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버킷 스튜디오가 그 거래 정지 전에 1,600억입니다. 시총이. 1,600억짜리인데 지금 사실 100% 지분율로 볼 때는 7천억. 그러니까 이게 한 네다섯 배 정도 그 정도의 평가 금액으로 매각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버킷 스튜디오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볼 때는 거래 재개가 되면은 야 이거 뭐 날라가겠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비덴트 입장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버킷 스튜디오를 공개 매각한다는 다는 의미는 버킷에 지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거겠어요? 버킷을 쥐고 있는 것은 이니셜 1호 투자조합 아닙니까? 이 지분하고, 그리고 비덴트가 갖고 있는 버킷 스튜디오 지분, 그죠? 네, 그거하고 강지현 씨 거, 요렇게 묶어서 37% 정도 지분을 판다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킷 지분을 37% 매각한다는 의미는요, 이니셜 1호 투자조합 지분하고 비덴트의 버킷 스튜디오 보유 지분하고 강지현 씨 버킷 스튜디오 보유 지분, 네, 요거를 공개 매각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비덴트를 전체적으로 매각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비덴트 입장에서는요. 그죠? 이렇게 해서 버킷 스튜디오의 이 경영권 지분을 공개 매각하게 되면 지배구조권이 이제 해소가 되면서, 그러면서 버킷 스튜디오도 그렇고 비덴트도 그렇고 거래 재개되면서 다시 소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반 매각은 주주들이 굉장히 손해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떤 조건하에서 매각이 되는지 잘 알 수도 없고 불투명합니다. 근데 공개 매각이기 때문에 주주한테 피해가 덜 갑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될 거다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 보시면은 37% 지분 취득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건이다. 막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결국 팔릴 확률이 엄청나게 많아졌다.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자, 요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한번 보시면 버킷 스튜디오 경영권 공개 매각 대상에는 이니셜 투자조합 얘네들이 32.75%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버킷 스튜디오를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17.59% 갖고 있는데, 근데 왜 32.75% 갖고 있다고 나오느냐? 그거는요, 이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그 우호 지분들 있죠. 이런 것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 우선주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도 플러스가 된 거고요. 그거하고 비덴트의 버킷 스튜디오 지분하고 강지현 씨 지분하고 요겁니다. 요거. 그죠? 네. 그렇게 해서 37%가 된다는 건데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실제로는 17.59%라고 나와 있고 여기 보셔도 어떤 걸 보시냐면 이제 이걸 보셔도 주주 해가지고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네, 주주 해가지고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금감원에서 보시면은 주주 부분이 있어요. 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밑으로 좀 내려가면 주주에 관한 사항이 있죠. 여기서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비덴트 거고요. 네, 버킷 걸 봐야죠. 네, 버킷 걸 봐야 되겠습니다. 버킷 것을 보면 여기 주주 부분이 있습니다. 확인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이 17.59%라고 나와 있죠. 비덴트 5.73,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강지현 씨 0.02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37%가 되는 것은 여기에다가 우호 지분을 플러스해서 32%로 보는 거죠.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최대 주주 지분을, 그리고 비덴트 5.73%로 보는 거고,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잠깐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37%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나와 있지만 비덴트가 빗썸 지분 전체를 매각하는 건 아니에요. 버킷 스튜디오 지분만 매각을 하는 겁니다. 5점 몇 %. 아시겠죠? 그리고 강지현 대표 거는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비덴트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비덴트가 보유한 버킷 지분을 공개 매각하는 것이다. 비덴트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이걸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니셜 1호가 32.75% 우호 지분까지 포함해서, 그죠? 그리고 비덴트가 여기는 뭐 4, 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만은 4, 5% 정도. 그리고 강지연 씨, 뭐 아주 소량이죠. 그래서 37%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아티클에서 37%를 취득하게 된다는 의미는 그 의미고요. 이 플로우 자체를 잘 이해하고 계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여하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이 버킷 경영권이 공개 매각이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 굉장히 높아진 거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 이제 비덴트나 버킷의 거래 재개는 이제 얼마 안 남았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버킷 같은 경우 가치가 훨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매각 금액에서 알 수 있고, 비덴트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 간접적으로 플러스 요인이 또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비덴트는 이제 거래 재개가 돼버리면 결국 이제 빗썸을 거의 간접 지배하는 건이기 때문에 이 건으로 인한 비덴트의 주가 흐름은 엄청날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이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비덴트의 서광이 비치는 데서 더 발전해서 거래 재개에 좀 더 가깝게 가고 있다. 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비덴트와 관련해서 긴급하게 나오는 정보나 또는 특별한 사인이 있으면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비덴트라고 문자를 주세요. 저도 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정보와 사인을 드릴 거고요.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비덴트 입장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텔방에 초대드려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네, 꼭 문자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 빠른 정보 들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꼭 문자를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잭팟주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네, 요즘 장에 이런 거 한번 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두세 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파워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파워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 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이게 향후 5년간의 천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천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